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휴일, 시골 장터만큼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도 없는데요.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시골 대목장을 조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린 오수 5일장. 장터 생선 가게는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생선을 다듬고 포장하느라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물건 파는데 너무 재밌고 흥이 나고 그렇지만 너무 힘들어도 돈 버는 재미로 재밌습니다. 명절을 앞둔 시골장에서 가장 바쁜 곳 중 하나는 방앗간. 쉴 새 없이 기계가 돌아가고 탐스런 가래떡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목을 맞은 정육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긴 마찬가지. 차례상에 올릴 고기를 사느라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경기 불황 탓에 매출이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대목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예, 명절이니까 좀 낫기는 낫죠. 근데 지금 가서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경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도시서 많이 내려와야 하는데 도시서 내려도 않고. 양손 가득 음식거리를 장만한 시골 노인들은 벌써부터 마음이 바빠집니다. 멀리서 오는 자식과 손자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아들, 사우, 딸, 손지 다 먹이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하네요. 고기 다 샀어요. 갈비 같은 거 돼지고기 그런 거 다 샀죠. 경기가 예년만 못하고 찾는 사람도 많이 줄었지만 설 연휴를 앞둔 시골 대목장에는 가족을 기다리는 설레임과 명절의 넉넉함이 가득했습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도당 당직자들이 전주중앙시장에서 제수용품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장보기와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평안의 집과 동암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위법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제보나 비방도 잇따라 선거가 끝나고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김제의 이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올 들어 2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굴비 상자를 돌린 출마 예정자 1명이 고발당하고 1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농협에선 조합장이 지난해 추석 때 멸치 상자를 돌렸다가 고발당했습니다. 3년 전에 조합장 재선거를 치른 곳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욱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결국은 칼집, 흠집은 전부 농협이 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3년 전에 그렇게 재선거한 부분도 말도 안 되는 후유증이 컸거든요. 이 같은 위법 행위는 조합원들의 제보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적발된 위법 행위 가운데 60%인 16건은 조합원 제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합장에 출마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제보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선거가 임박하니까 이제 자꾸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지. 누군가는 제보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음료수를 돌린 행위까지도 조합원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상대 출마자에 대한 비방도 나오는 등 출마 예상자 간의 견제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많이 인기가 하락됐어요. 아는 사람들이랑은. 근데 조합원들이 정확히 몰라 그 내용을 잘. 전북의 전체 조합의 절반은 조합원 2,000명 미만의 소규모입니다. 출마자와 조합원에 따라 농촌 사회가 갈라지는 것은 아닌지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유정입니다. 다음 달 11일 전국에서 농협과 축협, 수협 등 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치러지는 가운데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과 대보름 기간에 특별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설과 대보름 기간에 인사 명목으로 금품이나 선물 세트를 나눠주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 지원단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택시가 운영됩니다. 농어촌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 사업인데요.
농어촌 버스의 적자를 키울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중고등학교까지의 거리는 3.5km.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등하교 자체가 큰 일입니다. 우리 아들 태워가지고 꼭 일찍 나서 7시 한 반 되면 태워갖고 가고 딸 데다 주고 저도 또 일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러한 통학 불편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와 시군, 교육청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통학 택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개 기관이 각각 3억 원씩 모두 9억 원을 택시회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학생은 택시를 탈 때 1,000원만 내면 됩니다. 올해 전북에서는 71개 학교에 다니는 1,000여 명의 학생이 통학 택시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불똥이 농어촌 버스로 튀었습니다. 통학 택시를 운영하게 될 곳은 농어촌 버스가 보조금을 받아 겨우 다니는 벽지 노선입니다. 통학 택시로 승객이 줄면 더 큰 적자가 날 게 뻔합니다. 농어촌 버스 회사에서 보조금 인상 요구가 흘러나오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확대되면은 아무래도 버스 업체에도 큰 지장이 좀 있겠죠. 네, 업체에서도 아무래도 좀 타격이 좀. 그렇다고 보조금 요구를 무시하거나 벽지 노선을 줄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학생을 제외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거리에 대한 것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되고 복잡하죠. 전라북도와 시군,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통학 택시 운행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생태 도시를 내건 전주시가 건물 옥상을 정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식 부족으로 공공건물에 치우쳐 민간 건물로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최근 만들어진 문화시설의 옥상 정원입니다. 바닥에 잔디가 깔리고 다양한 꽃과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삭막하던 도심 옥상은 탁 트인 시야와 푸르름을 안겨주면서 시민들의 더할 나위 없는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갖춰진 건 다 갖춰진 것 같으네요. 보니까요. 뭐 모든 것을 다 한눈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앉아서 벤치도 있고 또 조용히.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옥상 정원 조성 사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겨우 5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관리상의 어려움 등이 걱정돼 민간이 아닌 공공 건물에만 만들어졌습니다. 전주시는 우선 대학 등 교육기관의 참여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에서는 관공서 건물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지역의 대학의 옥상도 생태 정원화로 갈 수 있는. 옥상 정원을 늘리려면 대형 건물은 옥상의 일정 면적 이상을 녹지로 만들게 하거나 서울과 대구처럼 민간 건물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옥상 정원은 쉼터뿐만 아니라 매연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옥상 정원이 있는 건물은 실내 온도 조절로 연간 16%의 에너지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른바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88 고속도로가 올해 안에 4차로로 완전 개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구간이 2차로로 남아 사고 위험이 큰 88 고속도로를 올 연말까지 4차로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시작돼 전라북도 순창, 남원, 장수를 거친 뒤 경상도로 이어지는 88 고속도로는 도로가 좁고 굽은 길이 많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고속도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사회복지 전문가가 없어서 사회복지 분야의 철저한 감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허남조 의원이 전라북도 감사관실의 직원을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직 같은 특수직렬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어서 감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남조 의원은 사회복지 공무원을 감사관실에 배치해야 복지 분야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원도심 학교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도심 공동화로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는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45개 학교에 1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학교들은 특색 있는 교육 과정과 체험 공간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교 활성화를 꾀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5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원도심 재생 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실시 설계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건축물 정비 등 시설 개선 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군산시는 720억 원을 투입해 근대 건축물 주거 재생과 기업 상생 클러스터 구축, 상가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합니다. 농림부가 농산물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 한도에서 직매장 개설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농업인 교육비, 직매장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서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주 문화시설들이 설 연휴에 정상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일부 문화시설이 설날 하루만 문을 닫는 걸 빼고는 12개 문화시설들이 설 연휴에 문을 열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경기전과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은 설날 하루 무료로 개방됩니다. 어젯밤 9시쯤 정읍시 상동의 한 인테리어 상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상점 주인 장모 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점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장 씨의 온몸에 불이 붙어 있고 상점 내부에서 등유등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장 씨 스스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군산시 조촌동 공터주차장에서 화물차 운전사 62살 김모 씨가 15톤 트럭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경사진 주차장에서 자신의 트럭의 시동을 켠 뒤 차에서 내려 앞유리를 닦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또 다른 트럭에 끼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전역에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하루 종일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입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9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에도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산간 지역도 영상이 최저 기온이 예상돼 춥지 않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까지 내리다 그칠 것으로 보이며 비가 그친 뒤에도 설 연휴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뒤 토요일쯤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를 위한 감각적 디자인, 공간 설계, 그리고 테크놀로지. 나로 인해 비로소 완벽해지다. The engaging sedan, Chrysler 200. 이상으로 JT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